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연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제서야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 연장 방송 정비를 끝내고 재개한 게 3주 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완전체는 아니었고요. 비로소 오늘 이제 완전체가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오늘 마지막으로 정비 결과로 월요일에 고정 코너를 우리 촌철님들에게 처음으로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름하여 정치는 팀킴 이렇게 저희가 이름 붙였는데요. 이제 매주 화요일에는 경제는 김우빈이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반응이 괜찮아서 그러면 정치는 팀킴 왜냐하면 제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이제 정치를 계속 털 텐데 두 분의 성이 모두 김씨이기 때문에 팀킴 이렇게 정했으면 어떻게 두 분 마음에 드십니까? 예, 저는 좋습니다. 네, 어쩌다 셋 다 김씨.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어디 어쩌다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성씨가 오면 이 코너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이렇게 이제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이름을 이제 장명을 했다. 여러 말씀께 드리면서 이 두 분 우리 촌철님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저희하고 이제 같이 했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입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만권입니다. 몇 달 만에 인사드리네요. 잘 지내셨죠? 예, 그럼 잘 있었습니다. 네. 잘 못 있었다고 해야죠. 시선 집중 안 나와서 외교적 멘트를 하셔야지. 외교자 죄송합니다. 전혀 외교적이지 못해서. 네. 그리고 맞은편에는 우리 촌철님도 아마 그 낯익을 보실 텐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 시선 집중으로 처음이시죠? 네, 예전에 김종배 선생님과는 같이 한 적은 있는데 이틀남 할 때. 네, 아주 예전입니다. 그러니까요. 10년 전이네요. 네. 그때 김학의 사건 가지고 모시고 이제 인터뷰를 한번 길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빠르네요. 네, 그때 주신 거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인연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요 좁아서 돌아서 욕하면 큰일 나요. 진짜 착하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알더라고요. 건너면 다 달이 그렇죠. 그때 서울대 어느 분인가가 네 단계만 거치면 다 아는 사회라고 그러던데요. 대한민국 사회가. 이건 되게 좁은 사회니까 어디 가서 제욕하지 마시고. 아셨죠? 네. 앞으로 이제 매주 월요일에 이 두 분과 함께 정치를 한번 좀 본격 분석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촌철님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정치는 팀킴 첫 번째 그래서 토픽으로 저희가 꼽아본 게 바로 통합인데요. 국민통합. 지금 인수위산에 국민통합위원회도 지금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서 그 주변에서는 입만 열면 국민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토를 달고 말고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항상 이제 문제는 함정은 이 당연지사에 있다고. 도대체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우리 이거부터 좀 한번 점검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 평가까지는 이제 그렇게 되면 같이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이 이야기 주제를 이걸로 꼽았는데요. 김만권 박사께서 정치 철학자시니까 통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사전에는 어떤 개인, 집단, 사회 일부가 더 큰 집단, 공동체 그리고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르는 동등한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일반 명사 말고 정치학 개념으로 통합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치학에서는 이제 사회통합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체계통합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통합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사회통합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이제 통합이 어떻게 얼마나 잘 갈등하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만드느냐. 그리고 체계통합은 어떤 한 정치 체제 내의 어떤 시스템과 각각의 영역, 경제, 사회 이런 문화의 영역들의 통합.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계통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사회통합과 체계통합을 나눠 부르는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이제 통합은 대부분 다 사회통합이죠. 이제 개인과 집단 간의 어떤 차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통합시킬 거냐인데 근본적으로 통합 이론 자체는 사회가 분화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사회가 분화되어 가면 서로가 다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서로 이익의 일치 같은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통합에 대한 요구나 압력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요. 그래서 거의 다 모든 학자들이 다 이렇게 통합을 말하지 않은 사회학자들이나 정착자들이 거의 없다고 해야죠. 20세기에서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통합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딴소리 하지 마라. 라는 거로 이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론 통일? 예, 국론 통일. 그렇죠. 흔히 말하는 국론 통일이죠. 예. 딴소리 하지 말란데 이게 원래 이제 정치학 이론에서는 통합을 늘 조화로운 긍정적 상태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질서와 갈등 모두를 포함하는 중립적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회는 다 갈등하게 돼 있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질서와 갈등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질서 있는 갈등 있는 질서 이게 통합 이론이 어떻게 지향하는 바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딴소리 하지 말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퍼뜩 떠오르는 사례가 있는데요.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딴소리 한번 저기 온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김태일 총장이 결과적으로 사의를 하게 되었죠. 예. 그러니까 뭐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딴소리 했다라는 이유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서 본인이 사퇴했다. 그러면 그 통합하고는 반대 길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반대 현상? 김한길 위원장이 우선 여가비 이슈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요. 네. 하지만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 그렇지가 않거든요. 본인이 지금 여가부 관련된 과거에 경향신문에 칼럼을 썼었고 뿐만 아니라 KBS 이사 시절에 관련된 뭐 언론가를 문제 삼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굉장히 민망하게 되어버린 것 사실이죠. 그럼 통합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하나의 표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자기 팔을 자르고 있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요. 이게 뭐 이렇게 그 나온 메시지를 보니까 제가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봤던 것 같은데 결국 김한길 그 위원장이 설명을 할 때 우리 뭐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에서도 환영을 하지 않아서 비토가 있어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중도가 결국은 보수나 진보나 어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설 수 있는 마치 입장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오히려 그 내부에 중도가 설 자리가 별로 없다. 독자적으로 설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걸 오히려 뭐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것 같아서 좀 장면 자체는 그 변명 자체도 너무 좀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네. 되나요? 허접했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통합이라고 하는 게 진보 보수 적당히 섞자 이런 게 분명히 아니잖아요. 다양한 목소리의 공존이라는 차원에서 그 목소리 안에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다양하게 들어보고 결정한다라는 차원일 텐데 네. 지금 목소리 듣기도 전에 그런 것들이 생겼다. 게다가 제가 좀 발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언론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부나 그런 대변인이 가장 처음 만나는 국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대변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언론인 여러분들은 제가 만나는 첫 국민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인수위에서 지금 지난주에 보도가 나왔는데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수위 기자 등록이 되지 않았고 저 거기 출신인데 왜 거기 왜 등록을 안 시켜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등록 대상에 출입 등록 신청해서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9개 협회 소속사 언론사 기자 그리고 국가기관의 보도요원 그밖에 언론 관련 종사자로서 인수위 대변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앞에 이제 9개 협회 소속 언론사 기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안 받아줬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밖에라는 조건이 있어서 받아줄 수 있고요. 미디어 오늘은 현재 청와대 출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게 과연 이유가 되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뭔 미운털이 박힌 게 도대체? 뭐 미운 털은 여러 군데 박혀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오마이뉴스 보도이긴 한데요. 뿐만 재봉틀로 아니라 박은 것처럼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거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굉장히 안 좋은 관계를 형성했던 것으로 보였던,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보도를 했던 뉴스타파라든지 뉴스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등록 지금 이걸 계속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지금 보류 있어요. 상태예요.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기자들이 1,000명에 가까운데. 근데도 아직 여기가 안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매체들도 일정하게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대변을 하고 있고 또 독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국민들은 뭐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목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실제로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보도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제 뭐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길로 언론과의 소통을 넓히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심지어 뭐 같은 건물 내에서 언론과 지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공간이 뭘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예, 의식을 지배한다 하면서 예, 말을 하면서 제가 약간 죄송합니다. 웃길 뻔했네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어록의 나물. 예.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게 언론과 같은 건물을 쓰겠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와 또 같이 아까 뭐 우리 입장에 대해서 좀 반대된다거나 우리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특정 언론을 배제시켜 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어떤 소통인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통합 자체라는 것들은 저는 통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소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소통의 가장 기본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듣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자꾸 드는데 들어야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먼저 좀 너무 뭔가를 먼저 말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듣는 프로세스가 없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하면 조금 전에 김만곤 박사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통합이라는 게 어떤 차이를 없애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게 통합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데 공존을 지향하면서 공존의 질서를 수립하는 것. 이것이 통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지금 뭐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발제문에는 안 넣었는데 제가 준비한 거에 똑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개인과 집단 정리는 좀 해야지 예, 진행하는. 개인과 집단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규범을 따르는 어떤 그런 동등한 구성원이 되는 과정이 통합이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저희들 사회과학에서 규정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예. 예. 그런데 공존의 질서가 지금 근데 아까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말씀해 주신 뭐 언론사 등록이나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좀 질서가 이건 아니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 지금 현재로는 뭐 잘하고 있나라고 우리가 정말 통합이라는 어떤 그 의의가 맞나라고 했을 때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윤석열 이제 그 당선자 측이 말하는 통합의 내용이 뭔가. 그러니까요. 예,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통합 개념과 윤석열 당선인이나 당선인 쪽에서 생각하는 통합 개념이 혹시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요. 예. 예, 저는 이제 뭐 이 통합 이야기라고 한다면 결국은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뭐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성원들이 어떻게 우리가 그 공존할 수 있는 어떤 틀을 찾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이야기한 통합의 내용을 보면 통합의 내용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는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뭐 4.3에서도 이제 그 4.3 그 추모식 이제 거기서도 추념식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국민들을 통합하는 기준이 스탠다드를 정확하게 제공하는데 자유민주주의 아래서 국민들을 통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스탠다드를 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기준 자체가 굳이 거기서 이 인권이 위반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걸 되게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도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념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용어 자체가 우리 헌법에도 유신헌법에서 들어왔고.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헌법적 가치에 각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까? 아니 뭐 저는 이제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저는 이제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이 용어의 역사성을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역사성을 들여다보면 이 용어 자체가 유신헌법에 처음 들어왔고 그리고 이 용어를 들여온 것 자체가 사실은 반북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들여다봤던 용어였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광주를 돌이켜봐도 광주에서의 그 학살도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어떤 그런 명분으로 실제로 이제 일어났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정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되게 오용되어 온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더 멀리 가보면 제헌헌법이나 이런 데는 또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통성을 제헌헌법에서 찾을 것인가 유신헌법에서 찾을 것인가의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정통성을 유신헌법에서 찾는다? 민주적인 어떤 국가에서?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입장에서도.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용어만으로도 지금 자유민주주의 충분히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이 굳이 자유라는 용어를 빼는 거에 안 된다라는 거에 계속 집착해 온 건 사실이에요. 윤 당선자가. 계속 그래서 이 용어에 계속 집착해 왔는데 저는 이 스탠다드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과거의 그 역사성을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되게 억압적인 용어다라는 것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합이라는 이 기치 자체를 반드시 이거 아래서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것 자체가 정말 바람직한 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한번 생각이 또 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통합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는 전시 상태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우린 전시 상태라서 국민의 단합과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사례가 되게 특이해요. 그 전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영국에서 위기를 맞았을 때 보수당과 노동당이 처치를 임명하고 그리고 거기서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계가 양보해서
이걸 넘어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듣고 넘겨지지 않는 건 전 뭐냐면 이미 양보할 지점은 정해진 거죠. 누가 양보해야 되는가. 이 사례에서. 그러면 자본과 노동이 있다면 노동이 일단 양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지금 전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공존이 아니지고. 예, 그건 공존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미 양보할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게 그냥 제 혼자 상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윤 당선자가 해왔던 발언을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되게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손보겠다. 그리고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고 노동 쪽에서는 계속 뭔가 노동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120시간인가? 너무 시간이 많아서 진짜 감도 안 잡히는데 이게 뭐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정말 국민통합에서 누구 한쪽이 양보할 것을 이미 전제한 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통합을 향한 기치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근데 이제 4.3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자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혹은 대통령 당선자로서는 처음 갔다. 네. 대통령의 일정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보수 정당 당선자로서 결국은 넣는 워딩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의례적인. 예, 오늘 당장 이제 거기 갔던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환영하는 논평들과 사설을 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제주 4.3 위로 속에 군경 피해자도 잊지 말아야 당장 이런 이제 논설을 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보수정당 출신이 처음 간다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좀 놓을 수 없는 키워드이지 않았나라고 이제 애써 좀 이해를 해보는 지점들이 있고요. 이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고 그 이후에 이제 5.18이 또 이제 남아 있는데요. 이제 계속 이제 그런 행보로서 메시지를 간다면 그 자체로는 최초로 스타트를 끊었다는 점에서 전 좀 의미가 예. 있어 보이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저도 그런 뭐 듭니다.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얘기 나오니까 그럼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국민통합위원회 정치분과위원으로 노재현 씨를 임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노태우 씨의 아들.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두 분은? 국민통합이 하나의 가교가 되는 인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앞선 인물이 나간 인물을 생각해보고 들어온 인물을 생각해보면 정말 통합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태우 씨가 그러니까 노재현 씨라고 하는 어떤 그 발탁의 배경에 노태우 씨가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노태우 씨가 상징하는 바가 통합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광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직접 자기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용서를 빈다는 식의 사과의 어떤 워딩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의지를 찾을 수 있겠지만 과연 이게 진짜 그 통합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정치분과위원장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재현 씨가 그래서 5.18 그러니까 그 국민묘지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했을 때 처음에 대단히 신선했고 그러니까 광주 단체들도 상당히 호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면서 뭔가 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광주 단체들 같은 경우도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고 되게 비판적인 어떤 입장으로 돌아섰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노재현 씨가 그 망월동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 어떤 화합이든 통합이든 하나의 계기를 부여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근데 결국 이후에 또 어떤 것들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우선 사실 그 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들 의원들도 있고요. 맞아요. 게다가 뭐 저는 굉장히 눈길을 끌었던 게 사회분과에 결혼정보회사 대표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한 바가 있었는데. 뭐예요? 해석 좀 해줘요. 뭐예요? 윤석열 정부가 젠더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 대표님께서는 다른 커리어를 가지고 있어서 현재의 커리어만으로는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다고는 보이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회사 대표께서 들어가 계셔가지고 어떤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여튼 이제 인물이 들어간 건 첫 번째 스텝인 거고요. 네. 이제 이후에 이 통합위원회가 어떤 행보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낼지를 좀 봄으로써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통합의 반대말은 갈라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맞죠? 최근에는 뭐 약간 뭐 저희들이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이게 뭐 갈등을 일으키는 촉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죠. 네. 갈라치기가.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논의는 이제 그 인수위 산하 국민통합위원회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범위를 넓히면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뭐 여기서 더 이제 제가 뭐 복귀를 안 해도 지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젠더 갈등을 유발을 하고 그 어떤 귀착점으로서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도 논란을 빚고 있는 이 일련의 과정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 통합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느냐?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굉장히 갈등 소지가 높은 사안이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구두선으로 지금 그치고 있다는 이야기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게 뭐 정치가 레토릭이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부터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윤당선자 측 뭐 다른 우리 모든 정치 과정이 이번에 대선 과정을 돌이켜 보면 저는 양당이 다 그랬다고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세대와 젠더를 갈라치기를 하면서 계속 선거전이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열을 촉진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 통합에 있어서 상당히 이미 저의 요소를 만든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제 뭐 제가 정치학 전공자라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정치도 뭘 해야겠지만 국민들이 단합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말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 정치 분열은 기본적으로 저는 시민들이 분열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분열해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정치는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분열의 결과 아닌가요? 그렇죠. 예. 분열을 하기 때문에 정치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그냥 갈등과 분열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갈등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있었다고 했을 때 그 사회 갈등을 우리가 건전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뭐냐면 정치권이 제도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키아벨리도 이제 정당 정치 같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 전통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사회 갈등이 나쁜 게 아니다. 갈등이 있다라는 건 명백하게 이익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고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익이 조정해 주면 그 갈등은 좋은 거다. 그렇죠. 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우리가 사회 통합 지수라는 것들을 갖다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측정한 게 있거든요. 여기에 들여다보면 사회 통합 지수를 체크하는데 OECD 국가 39국가를 비교했는데 우리가 사실 29위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끊임없이 한 번도 변동 없이 30위를 유지했던 게 사회 구성원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실현하고 삶의 질의 향상에 필요한 자원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포용 부분이 항상 30등이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 해결 능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사회 통합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권이 갈등을 수렴하고 갈등을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권리를 실현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정치권 지도자들이 되게 잘못해 왔는데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단합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말 자체는 오히려 국민들의 책임을 떠넘기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말씀하니까 당장 떠오르는 게 시험대가 당장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게 최저임금제 논의가 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지금 과제가. 네. 그리고 당장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말씀처럼 갈등 자체가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어떻게 풀어가냐가 핵심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갈라치기가 문제였던 거는 있는 어떤 사회적인 차별 구조가 없다라고 말했던 그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했다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과 생각이 다르면 그 갈등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있는 전제를 지금 부인했잖아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라고 지금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었고 당선된 당일날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본인은 갈라치기 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똑같이 평평하고 무중력 상태에서 다 똑같은 구조 안에 살고 있다라는 인식 혹은 여성과 남성이 완전히 똑같은 무중력 상태에서 똑같이 경쟁하고 있다라는 그 인식들이 주는 그것이 유포되고 설파돼서 대중한테 가닿는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점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정말 같아요.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핵심을 콱 찔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그 윤수희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좀 너무 앞서가서 그러니까 넘겨짚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것이 결국 어떤 정파적 다수성을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수의 어떤 국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것의 어떤 그냥 의례적 표현. 그래서 다수의 어떤 국민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정치권을 다시 판을 다시 짜는 것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은지 기자가 말씀하시면서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과거 이제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결국 그 포석가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는데 여의도에서 그런 얘기 좀 나오지 않아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이제 대선 바로 직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네. 어떠한 정계 개편이 있을 거라는 그 예측들과 불안감은 국민의힘에서도 있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특히 이제 새시대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있었던 게 맞아요. 아니냐라는 것들이 있어서 막 그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느껴지긴 하고요. 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느끼기로는 국민통합에 대한 윤석열 당선자 이야기는 그 정도의 고도의 정치적 수가 아니라 그냥 좋은 말씀으로서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선자 스스로가 정치 신인이고 정치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도덕 시간과 사회 시간을 배웠던 것은 통합은 좋은 이야기고 대통령은 당선자로서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사회 원로와 주변 사람들 언론인을 통해서 들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의 반복처럼 좀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제도 해법이라든지 이후에 액션 플랜 같은 것들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기도 하죠. 그래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뭐 할지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혹시 들으셨어요? 뭐 한다는지? 그러게요. 좀 더 취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 궁금. 당장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지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걸 두고 이것도 통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만권 박사님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뭐 YS 때부터 시작해서 뭐 DJ 그리고 노무현 정부 그리고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이렇게 뭔가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관료로서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거의 제2의 고건 정도 되는. 네, 그렇죠. 총리를 2번이나 하니까요. 뭐 이번에 통과된다면. 뭐 그래서 이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뭐 이게 통합형 인물인가라고 해서 그게 통합형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부에서 써도 뭐 괜찮은 분인 것 같다라는 뭐 그런 느낌은 사람들한테 이제 일단 이미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통합이 되게 만약에 그게 통합의 메시지라면 저는 인물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통합이 너무 올드한 통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바라는 통합이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올드한 통합인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통합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미래지향성은 인물 선정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현재 갈등과 통합이라고 하는 게 그 어떤 지역 그리고는 전 정부 사람들과의 어떤 이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호남 출신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했다. 이거를 가장 윤석열 인수위가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전선을 거기다가 두고 본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그렇죠. 사실 오늘날의 지금 한국 사회 가장 큰 갈등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조금 옮겨진 지점들이 있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오늘날에는 그 어떤 격차,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소득에 있어서의 그렇죠. 갈등, 그리고는 20대한테는 가장 큰 게 또 젠더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의 인선이 그 어떤 현재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갈등 구조를 담는 인사인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여성 할당제는 오히려 자리 나눠 먹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당선인이. 근데 과거 역대 정부 보면 이제 그 정부 부처 이제 인사가 이제 편제가 되면 그 이제 지역 안배 항상 언론이 이제 그러니까 보도했던 게 뭐냐면 호남 출신이 몇 %고 영남 출신이 몇 %고. 항상 이거를 이제 가장 이제 우선시했던 부분인데 지금 김은지 기자 말씀대로 사회 갈등에서 어떤 주된 축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뭔가 아직도 감수성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 나눠 먹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네, 게다가 심지어 지역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영호남이 아니라 이제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거든요. 훨씬 그게 심각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여전히 영호남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물론 존재하는 갈등과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 좀 옮겨가야 될 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자꾸 모든 갈등을 누가 나한테 투표하는가를 기준으로 가르는 그런 습성이 있어서요. 근데 진짜 갈등은 저는 지금은 영호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으로 보면 영호남은 지금 하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큽니다. 그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까지 마저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 사회 갈등이 정치 갈등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정파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게 아주 극심하게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다시 사회 갈등을 다시 더 악화시키는 계기로 작동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완화해 들어가면 통합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갈 수 있느냐 이 부분도 마지막으로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 부분 이야기를 하면 제가 뭐 이게 원래 뭐 통합 이런 말을 별로 원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특히 어떤 용어들이 국가마다 쓰이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한테 그 통합은 이의제기를 하지 말라라는 말로.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어떤 정파 간 어떤 갈등의 통합 계제로서 협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건 어떻게 봐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그 언론한테 가장 큰 불만은 협치라는 용어를 너무 마음대로 쓰고 있다라는 거. 맞아요. 원래 협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원래 협치는 권력 수준이 다른 그 행위자 간의 협력. 그러니까 정부, 시민사회, 기업 간의 협력 같은 걸 협치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정당끼리 서로 잘해라는 걸 협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면은 정치는 연정으로 가든지 말든지 이런 거지. 그런 거지. 그걸 협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약간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저는 이게 좀 뭔가 흐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지금 뭐 우리가 통합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통합 자체는 어떻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도적 뭔가 하나 제도가 세팅이 될 때 그리고 뭔가 하나 플랜이 오고 뭔가 액션 플랜이 있을 때 사람들의 또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듣는 과정이 명백하게 보여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통합이라는 것들이 소통 없이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소통 없이 못한다라는 점에서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계속 모든 것에 대해서 통합이니 이런 말에 대해 소통에 대해서 되게 의심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저는 집무실 이전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그런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저는 모든 플랜들 자체가 계속 뭔가 듣고 뭔가를 같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따라와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소통도 어떻게 들렸냐면 내가 소통하고 싶어. 근데 내가 소통하는 유일한 길은 용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용산으로 가야만 내가 소통할 수 있어. 그럼 이게 소통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그래서 백악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 잔디밭에서 미국 국민들하고 소통하는 거 봤어요? 그러게요. 네? 거기 경비 엄청 삼엄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경호의 구멍에 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 그러니까 공간이 열리면 소통이 된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게 뭐 공간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는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걸 바꿔주는 건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과정이 저는 뭐 이게 옳다 그르다 옮겨가는 게 옳다 그르다라는 두 번째 문제고요.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정말 수렴하고 하는 거냐. 그리고 듣고 하는 거냐. 그리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뭐 반박할 이야기는 또 반박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이야기를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라는 게 그런 면에서 보면 YS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깜짝 쇼의 달인. 제 YS 세대가 아니어서 그 당시에 초등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 한번 짚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조선 총독부 건물에 철거명 지시. 이건 어떤 국민적 논의 과정이 없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딱 지시, 딱 해. 그래 깜짝 쇼에 확 없애버리는. 요번에 그 집무실 이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기 위해서 대왕적 대통령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알지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모순된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YS가 떠올랐거든. 이게 이러면 이건 좀 뭔데. 근데 우리 아까 했던 얘기 이제 마무리하면 정치에 있어서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존의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요? 사실은 제도적인 부분은 이야기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 위해서. 뭐가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이런 것도 좀 있지 않았나요? 네, 그 입법부가 사실은 바꿔야 되는 부분도 아주 큰데요. 이제 입법부가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요. 이제 그게 이번 선거 마지막에 민주당에서 들고 나왔던 정치개혁 안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책임 총리제를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로써 혹은 권력 의지로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제도를 어떻게 시키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는
그 총리한테 내각 추천권을 실제로 아예 주고 그리고 의회가 총리를 추천하는 방식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제 같은 걸 통해 가지고는 조금 더 그 안에서의 협치 모델을 이제 뭐 협치라는 단어가 좀 이제 비판받고 있긴 하지만 예, 제도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당선 그러니까 후보는 이게 다 쇼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쉽지 않은 지점들은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다수석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약속했던 것들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계속 압박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게 광화문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국민 통합의 어떤 그 추진돼야 되고 구현되는 공간은 사실은 국회죠. 맞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뭔가 처리가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특정한 의지의 사안에 대한 국민 통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나오는 네, 이야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뭐 저는 뭐 국민통합에 가는 중요한 길이 정치개혁 이제 김현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 사회 가치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 제도 자체가 승자 독식 구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가치와 딱 맞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지배적인 가치와 맞아 들어가는 그런 구조인데 저는 정치 시스템 자체가 굳이 그렇게 승자 독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좀 더 나은 통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도 아까 이제 통합 이야기에서 공존의 질서를 어떻게 수립하느냐. 결국은 이 문제라고 했는데 이 공존이라고 하는 것들은 차이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합의가 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합의가 안 돼 버리면 자기의 색깔 입각해서 관철시키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 집권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것은 거기서 어떻게 그것이 기존의 헌법적 체계 속에서 질서 있게 진행이 되느냐. 이 문제를 결국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책임 정치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하고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판단을 그러니까 구하겠다. 그게 책임 정치잖아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은 질서라고 하는 것들 어떻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제대로 실천이 되느냐. 결국 여기에 있다고 통합 지수는 여기에 있다고 좀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통합을 이야기할 때 어떤 제도적 통합 능력 그리고 사회적 자본에 관한 것들, 사회적 계층 이동에 관한 것들, 사회 갈등 뭐 그 기능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단지 국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종래에는 정치권에서 의회에서 그걸 갈등을 합의하고 제도적으로 풀어주는 과정으로 가야만 진정한 통합이 온다. 아까 김은지 기자가 의지를 강조했다고 예. 당선인이 말했는데 그 의지가 대통령의 의지가 되어버리면 그건 시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시혜적 네. 특정 예. 내지 통치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럼 왜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당선이 그걸 알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초설님이 김은지님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서 좋아요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 이수연님은 김만곤 박사님 오늘 좋습니다. 이대로 쭉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감사합니다. 김만곤 박사님 오랜만에 여기서 이제 다 이제 몸 푸시니까 괜찮죠? 아니,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가가 좋은데요.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좀 아늑하십니까? 이 스튜디오가? 예, 덕분에 많이 말씀 듣고 또 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합을 맞춰가다 보면 더 그러니까 좀 나은 내용으로 다음 주도 이제 꾸며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첫 시간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혹시 뭐 두 분 못다 하신 말씀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리고 정치철학자 김만곤 박사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